안녕하세요. 초등교육전공 송지용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학교상담 제11장 학교폭력과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교폭력은 학교 안전성, 곧 건전한 학습환경의 조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가족과 주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개관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 접근과 정부 정책, 학교폭력 지구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개입,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사안 처리 및 사후 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장을 학습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의 개념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 접근과 정부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3.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개입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4.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 절차와 후속 조치를 설명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정의, 유형, 원인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학교폭력은 학문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고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신체적, 심리적 상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의도적이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다른 학자는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약하여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해 힘이 강한 개인이나 집단이 고의적으로 단기적 또는 장기간에 걸쳐 가하는 물리적 및 심리적 공격 또는 학교 교내, 주변 등 학교길, 집 주변, 학원 주변 등 물리적인 장소는 물론 교육과 관련된 장소 및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학생에게 행사한 정도가 심각한 유형무형의 모든 폭력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학교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동에는 고의성, 반복성, 힘의 불균형 등 세 가지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고의성은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괴롭히는 말과 행동을 말하고 반복성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한 힘의 불균형은 힘이 더 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상급생이 하급생을, 단수의 학생이 한두 명의 학생을 괴롭히는 것으로 어떤 행동이 이들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학문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이란 교내 또는 교회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의도를 지닌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 공격 및 폭력 행동으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학생이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자기보다 약한 상대나 집단의 암묵적 규칙을 어긴 자를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에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대체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이를 지도하는 데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크게 신체적 유형과 심리적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관계적 폭력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 새로운 형태의 이 학교 폭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유형은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행, 사이버 폭력, 폭력 서클 등이 있습니다. 신체 폭력은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폭력은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말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만한 언행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욕설, 비웃기, 은어 올리기, 겁주기, 위협, 협박, 별명 부르기, 신체 일부를 장난삼아 놀리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품 갈취는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이나 문구류 등을 빌리고 서로 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행위 등 학교 내에서 억지로 금전을 뜯거나 옷, 문구류 등의 물품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요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지려면 학교 내에서 집단적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이나 핀잔 주기, 겁주기,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말을 따라하며 놀리기 등이 따돌림에 속합니다. 성폭력은 강제적인 성행위, 신체적 접촉행위, 수침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특정인 말과 행동을 하여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과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폭행과 협박을 하여 성적 원한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폭행과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성기,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음란죄나 성기 노출 등이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속칭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대화형 테러, 인증놀이, 게임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즉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 조롱하는 내용의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으로 협박, 비난, 위협하기, 헛소문 퍼뜨리기, 사이버 머니 또는 아이템 훔치기, 악성 댓글 달기,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기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학교폭력은 그 정도나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교폭력이 어느 한 가지 요인에 발생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모형은 벤비니시티와 에스터의 학교폭력 다중 계층 구조 경로 모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폭력을 학교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 및 학교의 자산을 물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치려는 의도한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그림과 같이 다층 계층 구조 맥락에서 학교폭력을 나타내는 경로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모형은 학교폭력이 여러 하위체계, 예컨대 학교, 가정, 지역사회 및 더 큰 사회적 맥락 같은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학교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학교 정책, 재원 절차, 학교 풍토, 교사 반응, 또래 집단 등과 같은 학교 내부 요인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수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사회 생태학적 다중 계층 구조 맥락 내에서 구체화됩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의 피해는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 가정환경, 문화적 맥락과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학교는
또래 집단을 사귀고 자신의 학문적 사회적 능력과 한계를 경험하는 장소이자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또한 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 관련 요인에 대한 생태적 모형에서 개인보다 학교를 모형의 중앙에 위치시키는 것은 학교 폭력의 진원지가 바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와 학교 당국의 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 학교 폭력에 대한 미온적 반응, 안전하고 평화롭지 못한 부정적 학교 풍토, 과밀한 학교와 학급의 학생 수, 폭력 하에 또래 집단과의 접촉 등이 학교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학교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요인은 성별, 신장과 체격, 공격성과 충동성, 불안과 우울, 자존감, 대인관계 해결 기능의 부족, 신체적 정신적 장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개인의 성격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적절한 가정 환경은 학교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가정 요인은 사회경제적과 같은 구조적 특성과 부모 양육 방식과 같은 기능적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이웃과 지역사회는 그대로 폭력 행동 유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대중매체의 폭력 노출, 유해 환경, 빈곤과 범죄율, 폭력 행동에 대한 방관, 경쟁적인 사회분토, 여가활동을 위한 기회 또는 시설의 부족 등이 학교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과제 용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래 퀴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을 정의하기 위한 3가지 성립 요건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교 폭력의 유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3.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 폭력의 정의와 주요 원인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동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과 같은 심리적 갈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긍정행동 지원을 위한 3단계 예방 접근이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에 있는 동안 공격성과 폭력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 원인은 인지적 요인이나 발달적 요인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공격성을 적절하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 수단을 인식하는 가정이나 이웃 환경 또는 이성 친구를 둘러싸고 대립하거나 학문적 사회적으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학교 문화에서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학교 안에서는 어떤 형태의 공격성이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폭력과 같은 행동 문제에 대해 훈육과 처벌 중심의 전통적 접근이 한계를 보이면서 학교 차원의 긍정 행동 지원이 새로운 접근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교에서 공격성과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3가지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공격성과 폭력을 최소화하는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의 학문적 사회적 성공을 지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신뢰한 있는 교사 학생 관계를 형성하며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들 참여시키고 지역사회 기관이나 가족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문제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을 유도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인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준은 학문적 사회적으로 실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조기 개입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은 친구가 거의 없고 동료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자신들이 학교라는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동료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교사와 좋은 작업관계를 수립하며 학교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되도록 조력할 모종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입은 일방적인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학생들의 특성, 강점과 욕구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수준은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들에게 강력한 개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비합리적으로 사고하거나 충동을 통제할 수 없고 매사 좌절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학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보호관찰소, 사회복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입은 학생들의 반사회적 행동의 터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지고 교사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문팀에 의해서 개발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모두 엄벌주의와 분리주의 정책 기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회복적 정의모형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모형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의 처벌중심과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응보적 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폭력의 피해를 회복과 깨진 관계에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학교폭력 처리의 모든 단계에 도입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 모형의 목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상처 그리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 모형에서는 각 대상에 따라 관계 회복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의 목표는 반성과 사과 및 원인 치료이고 피해 학생과 부모의 목표는 용서와 치유 및 피해 회복이며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학생들과 교사의 목표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끝으로 지역사회 목표는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이러한 대상별 목표를 통해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이라는 회복적 정의 모형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은 예방활동, 갈등조정, 조치 결정의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예방활동 단계에서는 현행 학교폭력 예방교육 횟수를 증가시키고 학생 자치 활동의 기본 교육 내용의 회복적인 갈등 해결을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 조정 단계에서는 또래 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심의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담임 종결 사안을 확대하고 또래 조정의 전면 확대를 위해 또래 조정 지원 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분쟁 조정의 결과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원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조치 결정 단계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조치는 학생부로 기재 지침을 처리하고 가해 학생 조치와 교우관계 회복기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회복적 생활지도를 병행해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복적 정의 모형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고도 관심을 가지고 갈등 해결을 위해 개입하고 가해 학생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 과정은 교사의 일방적인 조정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대화를 통해 화해의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시된 그림은 교사의 관심도와 엄격성을 중심으로 현재 학교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대처하고 있는 방법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교사의 관심도 엄격성이 모두 낮은 경우로 이는 교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교사의 관심도는 높지만 엄격성이 낮은 경우로 이를 회복적 정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회복적 관점에서 보면 교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인 셈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교사의 관심도는 낮지만 엄격성이 높은 경우로 전통적인 처벌 방법인 응보적 정의에 따른 해결 방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교사의 관심도 엄격성이 모두 높은 경우로 이는 바로 회복적 정의에 따른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단계부터 학교 처리 단계, 사법 절차 단계, 교정 단계까지 학교폭력 처리 절차 모든 단계에서 학교 지역사회,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등 모든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시점과 상황에서 회복적 정의 모형을 도입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해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시된 그림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모형의 단계별 흐름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사법기관 차원에서는 경찰 단계의 회복적 훈방과 촉법 소년에 대한 회복적 선도, 검찰 단계의 회복적 조건부 기소유예, 법원 단계의 청소년 회복센터, 교정 단계의 회복적 감독과 회복적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회복적 훈방 제도를 도입하고 촉법 소년에 대해 회복적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대상 사건에 학교폭력 사안을 확대 적용하고
회복적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화해 권고에 따라 화해가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조치 결정을 면제하고 청소년 회복센터와 같은 사법형 그룹홈을 설립하여 가해 학생의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교정 단계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 관찰을 통해 회복적 절차에 따른 합의 결과 이행 상태를 감독하고 소년이나 소년 교도소에 수용된 가해 학생에 대해 회복적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회복적 지원기구인 지역중심 갈등중재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적인 조정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의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통일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회복적 정의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통합 대책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는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을 4대 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예방 중심의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하여 학교폭력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학교폭력의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의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고 주요 추진 과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2차 기본계획과 3차 기본계획의 이행 성과와 한계 및 과제는 제시된 표와 같습니다.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개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새롭게 추진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른쪽에 제시된 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이를 위해서 학교 학급 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학생 참여, 체험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학교폭력 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예방활동 강화,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의 4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 체계 강화,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제고, 사안 처리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의 3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유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 맞춤형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와 사후 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 체계 구축의 2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내실화와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처의 2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제고의 3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과제용지의 아래 퀴즈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긍정행동 지원 3단계 예방 접근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2.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모형의 3단계 도입 방안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3.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을 기술하고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는 간단히 설명하시오.
학교폭력이 가져오는 심각하고 파괴적인 부작용에 비춰볼 때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선의 정책과 대응 방안은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대처하여 그 피해를 완화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기 감지란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누가 학교폭력 문제 행동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이 피해자, 가해자, 가족, 교사, 학교 모두에게 가져오는 심각한 영향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 행동의 체계적 예측에 따른 사전 개입, 예방 대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문제 행동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사나 부모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잠재적인 폭력의 신호를 찾아내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학생 개인이나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평가를 통하여 집단 따돌리며 학교폭력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1998년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는 조기 경고와 시의적절한 반응, 학교 안전 지침이라는 책자를 출간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문서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의 16가지 조기 경고 신호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교사는 사무실 벽에 이 경고 신호들을 열거하여 부착하거나 학생용, 교사용, 부모용 유인물을 만들어 상담실의 잡지 꽂이에 비치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16가지 조기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잠재적인 공격성과 폭력을 임상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과업입니다. 그러나 상담교사는 임의로 몇 가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특수한 학생에 관한 자신의 우려를 검증하고 그 우려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의 부모에게 알려서 정신의학적 평가를 받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체크리스트는 국가학교안전센터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망에 대한 점검 결과 어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을 나타내는 20가지 행동목을 제시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이러한 행동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나타낸다면 상담교사는 학부모를 만나거나 치안당국을 포함하여 적합한 지역사회 서비스에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사나 부모가 학교폭력 관련 문제행동 단서를 감지했을 경우 어떻게 사전 대처를 하고 이를 예방하고 다루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정실과 참여원은 학교폭력 사건 사전 감지 및 사전 대처 예방기법으로 인식, 탐색, 선별, 예방교육의 4단계 대응법을 제안하였는데 각 단계의 첫 글자를 따서 리스트라고 요약합니다. 먼저 인식 단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교사나 학부모는 조사나 관찰 등을 통해서 학교 및 가정, 또래관계 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어떤 행동 단서를 보이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탐색 단계에서는 학교폭력의 단서가 될 만한 행동을 면밀하게 탐색하는 단계로 단서 행동이 더욱 심각해지거나 빈번해지는 현상이나 행동 징후의 양과 빈도가 증가하는 정도를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 단계는 사태가 심각한 방향으로 발생하기 전에 단서를 중심으로 사전 대응을 하는 단계입니다. 교사나 학부모는 단서 행동의 변화하는 양상을 따라 학교와 가정에서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을 구분하고 특정 행동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안 행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방 교육 단계입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공개적으로 폭력행동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 단계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점과 바람직한 수용행동을 육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나쁘고 폭력행동은 다른 학생의 행복권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폭력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동각서를 반 학생들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나와 다른 것이나 나름 특이한 행동, 약점 등
무시, 배척하고 나쁘게 보며 오해하는 태도가 학교폭력을 따돌며 주요 이유가 되는 점이 비춰볼 때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나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며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며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지혜롭게 유지하는 방법을 갖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폭력 예방은 종합적이고 협력적이어야 합니다. 종합적이란 말은 그것이 모든 아이, 즉 폭력의 잠재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아이들, 폭력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긴급한 폭력 신호를 보이는 아이들을 모두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력적이란 말은 폭력 예방 노력이 학교를 넘어서 가족과 지역 사회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연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일에 대한 다단계 접근을 지지합니다. 스키아라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단계를 다음같이 6단계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확인하고 측정하라. 단계 2. 파트너십을 확립하라. 단계 3. 측정 가능한 목표와 학습 목표를 설정하라. 단계 4.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전략을 개발하라. 단계 5. 계획을 이행하라. 단계 6. 계획을 평가하라입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교재 445쪽에서 451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회복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헌에서 빈번히 소개되는 몇 가지 국내의 프로그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폭력 예방 푸른나무 재단에서 개발한 내가 바로 지킴이,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배려정진 프로그램,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어울림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어울림 프로그램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3년에서 2016년에 걸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하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서 공감, 의사소통, 갈등 해결,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6개 구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심층 과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모듈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수준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사형과 학부모형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부설된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센터에서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들에게 비공개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는 교재 453쪽에서 455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에 대해서는 제시된 주소를 클릭하여 유튜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 외국에서 활발한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 프로그램으로는 노르웨이 올베우스 프로그램, 핀란드의 키바코올로 프로그램, 호주의 피스펙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피스펙 프로그램은 Sticks and Stones 보고서를 계기로 시작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국적인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개발된 중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개입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학교가 괴롭힘과 폭력을 적절히 다루어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과 놀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작업 틀을 제시하여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스펙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학급이나 학교의 폭력행동 금지 프로그램의 실행과 검토에 관심 있는 교사, 상담교사, 학교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스펙 프로그램은 학교의 정책, 고충 처리 절차, 교육과정 계획, 학생 사회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교폭력 금지 정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각 학교의 지역사회 기반 개입의 체계적인 작업들을 제공합니다.
B스펙의 P스는 준비, preparation, 교육, education, 실행, action, 대책, coping, 평가, evaluation의 5단계로 조직되며 이는 학교 폭력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순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오른쪽에 제시된 그림과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책 교재 460쪽과 6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과제 용지에 다음과 같은 퀴즈를 중심으로 간단히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공격 및 폭력 행동의 16가지 조기 경고 신호를 기술하시오. 2. 학교폭력 조기 감지에 따른 개입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단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 국내와 국외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정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작성 배포하여 사전 예방은 물론 학교폭력 발생 시 조기 대응 및 사안 처리 조치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그림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먼저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화면에 제시된 유튜브의 주소를 클릭하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조사 결과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대책심의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하단에 제시된 4가지 요건을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즉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관련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4가지 모두 해당하고 보호자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그림은 학교장 자체 해결을 위한 사안 처리 흐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안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부모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장 학교폭력 대책심의를 개최하여 조치 처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과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층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은 피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의 주 내용은 각호와 같습니다. 제1호 학내 전문가연 심리 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보호, 제3호 치료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학급 교체, 제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교육 및 선도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 이행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제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령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 처분 등입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퇴학 처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또는 퇴학 처분 이외에 가해 학생 보호 및 선도 조치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가해 학생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과 부과된 특별교육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2호부터 4호까지와 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에게 부과된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부과된 특별교육 처분을 내린 경우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은 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조치사항 기재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구체적인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가해 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를 수정하며 조치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피해 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변동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한 후 학적 처리한다.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 조치를 병과한 경우 병과된 조치사항 모두 학생생활기록부 해당 영역에 입력한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3항에 따라 가해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않는다. 조치 결정일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을 의미한다. 학적이 정지된 자가 조치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경우 학적 반영 취소 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전 학년의 경우 정정대장을 통해 기록한다. 학정이 정지된 자가 복귀할 당시 중복기간 동안 해당 학년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이 입력된 내용은 유지한다 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해당 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해도 기재 내용은 유지됩니다. 학교폭력 예방의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중 제1호에서 3호까지와 제7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제4호에서 6호와 제8호의 조치는 해당 학생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대상자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에서 결정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및 삭제는 제시된 표와 같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용지에 다음 퀴즈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주요 단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2. 학교장 자체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4가지 조건을 서술하시오. 3.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사후 조치 내용을 서술하시오. 4.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5. 학교폭력 조치 학생과 관련하여 학생생활과 기재 요령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상으로 11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